당신이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의 게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책이자 성공한 리더들이 침대맡에 두고 몰래 읽는다는 금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용당하지 않고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5분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책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우면서도 솔직한 면을 파헤친 로버트 그린의 역작 권력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3000년의 역사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했던 인물들의 전략을 40여가지 법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법칙들은 도덕과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효율성과 생존에 초점을 맞춥니다. 책의 방대한 내용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법칙 3가지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칙 1. 자신을 숨기고 상대를 돋보이게 하라. 우리는 흔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는 왕을 위해 성대하고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자신의 충성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루이 14세는 자신보다 더 각광받는 신하를 질투했고 결국 푸케를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두어 평생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윗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의 능력은 위협이 됩니다. 둘째, 법칙 4. 필요한 말보다 항상 덜 말하라.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흔해 보이고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권력자들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루이 14세는 신하들의 보고를 들을 때 두고 보겠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신하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들은 왕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모호함과 침묵은 당신의 권위를 신비롭게 만듭니다. 셋째, 법칙 15. 적을 완전히 박살내라. 가장 잔혹하게 들리는 이 법칙은 역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과거 중국의 오나라 왕 부차는 월나라 왕 구천을 살려주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구천은 굴욕을 견디며 힘을 키웠고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어설픈 자비는 복수의 불씨를 남깁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싶다면 상대가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압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악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숨겨진 규칙을 알라고 말합니다. 순진함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지금 소개한 법칙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노트북 LM을 통해 나머지 45가지 법칙과 이 위험한 지식을 우리 삶에 안전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워낙 논란이 많아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책이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에겐 필독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위험한 책으로 여겨지는지 저랑 같이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죠? 적은 완전히 박살내라.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지 않나요? 네, 이 책은 바로 이런 식이에요. 돌려 말하는 거 없이 아주 처음부터 노골적이고 냉혹하게 권력의 본질을 파고들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명 래퍼들, 그리고 세계 정상들,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책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극과 극의 사람들이 전부 이 책에 빠져드는 걸까요? 자, 그럼 이 책이 도대체 뭐길래 권력의 바이블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정체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늘 벌어지는 그 힘겨루기 있잖아요. 그 미묘한 심리전, 영향력, 통제 이런 것들의 작동 원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지침서 같은 거예요. 뭐랄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력들을 모아놓은 좀 무서운 비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이 말하는 권력 게임에서 이기는 법, 그 핵심적인 법칙 몇 가지만 한번 맛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친구를 너무 믿지 마라. 차라리 적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는 질투심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때 적이었던 사람은 한번 내 편이 되면 자기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려고 더 애쓴다는 거죠. 좀 씁쓸하지만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 농부와 뱀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죠. 다들 아시잖아요. 얼어 죽어가는 뱀을 농부가 품에 안아서 구해줬더니 몸이 녹자마자 농부를 물어버리죠. 어설픈 믿음과 동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정말 핵심적인 법칙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의도를 감춰라. 그러니까 내 속마음, 내 진짜 목표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 패를 모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소름 돋죠. 2014년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직전까지 아무도 그의 진짜 속내를 몰랐어요.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그는 그 혼란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손에 넣었죠. 시간을 벌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겁니다. 자, 이번 법칙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재창조하라. 남들이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주는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직접 만들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연기나 쇼맨십을 통해서라도 나를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라는 거죠. 이걸 정말 잘 써먹었던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알았던 거예요. 정치는 일종의 연극이라는 걸요. 대중 앞에서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멋진 말을 던지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으로 대중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좀 불편한 구석이 있죠? 맞습니다. 이 책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 어두운 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비판의 요점은 이겁니다. 첫째,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건 아예 없다는 거. 둘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라고 부추긴다는 점. 그리고 결국 주변 사람 아무도 못 믿게 만들어서 불신과 편집증만 치운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을 아주 냉소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지침서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봤던 법칙 기억나시죠? 의도를 숨겨라. 이게 책의 조언이었잖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 그렇게 속마음 감추고 다녀봐라. 결국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다. 그렇죠. 사람들은 가식적인 걸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책 자세히 읽어보면 법칙들끼리 서로 싸워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독자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 18번 법칙에서는 혼자성 쌓고 있지 마라, 고립되면 위험하다고 해요. 힘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혼자가 되면 그냥 공격받기 쉬운 표적이 될 뿐이라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죠? 비밀 지키고 의도 숨기고 말 아끼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고립되지 말라면서 고립되는 길을 알려주는 셈이니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은 그냥 위험하고 모순투성이인 책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문장이 바로 그 힌트입니다. 세상이 마냥 착한 사람들로만 가득 찬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의 진짜 가치는요, 이 법칙들을 내가 써먹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권력의 기술을 쓰려고 할 때 그걸 딱 알아채는 데 있는 거죠. 이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설명서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칼이 아니라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 교묘한 심리전, 권력 다툼의 패턴을 미리 읽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기술을 쓰는구나 하고 간파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죠. 파악되지 않는 것은 먹힐 수도 없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상대의 수를 읽으면 그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는 것이 힘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진리로 돌아오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권력의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 이상,
이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게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에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게 더 위험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